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리기 직전이네요. 예, 어제 종가가 2990입니다. 장 끝날 때쯤 되면 주가가 오르면서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장세인데요. 오늘 3000포인트가 가능할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죠. 어쨌든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요. 손만 뻗으면 닿을자리라 오늘이 역사적인 날이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그런 날이고요. 다만 이제 기대치도 높아지고 시장 분위기는 좋지만 이번 주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서 기대와 함께 이 경계심도 올려야 한다는 게 투자자들의 고민이고 또 대응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또 잠시 후에 최근에 또 인사이트 주식시장에서 인사이트가 좋으신 분이죠. 하나투자증권의 김일구 상무님과 함께 시장 흐름들 짚어보고요. 이번 주 주중반을 지나는데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돈 1부 출발하겠습니다.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상무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속도가 정말 대단히 가파른데요. 연말부터 연초까지 아마 상무님도 시장에 오래 계셨지만 이렇게 참 가파르게 밀고 올라왔던 기업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들인데 3000포인트가 이제 눈앞입니다. 최근의 흐름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이게 한 번씩 올라갈 때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또 횡보하는 국면이 나타나고 그 과거의 주가 지수가 1000 돌파, 2000 돌파하고 나서도 1000 돌파하고 2000 돌파하는데도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2000 돌파한 게 2007년이에요. 처음 돌파한 게.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2000 주위에 10년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 했고하기 때문에 오늘 3000 돌파는 거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그렇죠? 일이 됩니다만 그리고 이제 큰 하나 이정표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지속성이 있겠느냐, 그 위로 계속 뻗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상형 곡선을 꾸준하게 타는 시장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올라갔다 한 번씩 훌 올라갔다 거기서 또 횡보하고 이런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이게 언제쯤 상승 동력을 잃게 되겠느냐 이런 데 좀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1000에서 2000, 2000에서 3000 갈 때보다 3000에서 다음 자리 바꿈하는 시간까지가 좀 빨랐으면 좋겠는데 기대감이 높은 지금은 형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3000보다 훨씬 높은 지수를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요. 비슷한 시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경계감도 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상무님. 그러면 이제 3000포인트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또 10년을 사실 옆으로 횡보하면 참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3000에서 4000, 5000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아서 그런 겁니까? 기업의 이익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정말 남북 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시기에. 사실 1000에서 2000 가는 거는 2배가 올라야 되고요. 예. 2000에서 3000 가는 거 50%죠. 그렇죠. 3000에서 4000 가는 거 하면 33%?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네. 쉬운데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게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이냐 안 그러면 한 번씩 상승, 횡보 이런 시장이냐라는 건데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은 그동안 1980년부터 지금 40년 동안 코스피가 1980년 1월 4일 날 100이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씩 상승하는 그리고 횡보하는 이런 모양을 굉장히 분명히 보였어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 때문이죠. 예. 기업 이익이 한 번 증가하고 거기서부터 또 횡보를 10년 이상씩 하는 그런 패턴을 꾸준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기업 이익의 증가가 2017년만큼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히 의문이에요. 근데 2017년에는 반도체만 갖고 기업 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하나의 이제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그냥 주가가 다시 2,600 갔다가 2,000 밑으로 다시 내려왔었고 이번에는 조금 광범위해요. 네. 돌아가는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조금 더 넓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보더라도
그동안에 10년 동안은 사실 반도체 빼고 나면 다들 수출이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최근에 글로벌 산업 자체가 좀 크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를 제외하고 여러 업종에서 기업 이익 증가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수가 2007년에 비해서 기업 이익 전반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더라도 이게 지수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거는 뭐 요즘 시장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여러 업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오늘 이거 올라가면 그 다음 날은 저거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꾸준하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순환매거든요. 그 뭐 반도체 하나 좋다고 해서 반도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쉽게 꺾여버리고. 근데 지금 상황은 이제 뭐 여러 업종들이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는 뭐 지수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어디선가 순환매가 이제 끊겨버리고 어제 이거 올랐는데 오늘 이거 못 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면 이게 올라갔던 게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런 모양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흔히 말하는 빅테크,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또는 빅테크는 아니지만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줬는데 이게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작년 연말, 작년 12월 달 이후로부터 미국 주식시장의 이 상승세가 현저하게 이제 횡보세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순환매가 못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수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그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 업종이 근데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친환경 여러 가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래 여러 가지 업종이 같이 뭐 수출도 좋고 이게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러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우상향하기는 상당히 쉬워지죠. 예. 스포츠 뭐 야구도 좀 야구 좋아하세요, 장모님? 네. 야구도 그렇잖아요. 4번 타자는 잘하지만 4번 타자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4번 타자가 그렇죠.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만 가끔 뭐 1번, 6번 타자가 좀 소위 이제 좋은 표현으로 미친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받쳐주고 이래야 이제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하셔서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동은 있겠지만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의 그 원천은 뭐냐 여쭤봤는데 결국은 이익이네요, 그죠? 기업들이 이익을 잘 벌어주는 미국도 사실 팡 기업들이 뭐 지금 시대를 대표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니까 가는 거고요. 네, 조금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조지아주 상원 두 자리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뭐 파란색 물결이 되느냐 아니냐, 되면 주가는 오를 요인도 있고 떨어질 요인도 있고. 또 미국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요. 미국 증시를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기업 이익일 네. 건데 지금 어쨌든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뭐 대통령 하원에 네. 이어서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민주당이 상원까지 다 장악하고 나면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업을 쪼개라. 예, 뭐 그리고 규제를 많이 할 거다. 세금을 예. 좀 많이 매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모든 종목들이 움직여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령 강남 그렇죠. 부동산이 예. 마구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 너무 높다라고 하지만 그 가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다른 거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매수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으로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주도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싶어도 올라가서 거기서 유지만 돼준다고 한다면 뭐 다른 모든 종목들이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폐로 따지면 화폐 개혁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새로운 가격이 되고 이 가격에 모든 걸 이제 다 맞춰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쫙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뭐 달리기 옛날에 100m도 누가 뭐 기록을 한번 깨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쭉 그
레벨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마라톤도 그렇고 네, 예, 단거리도 그렇고 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고 그리고 수영도 그렇습니다만 저 선수가 어떻게 저렇게 신기록을 낼 수 있겠는가를 관찰한단 말이죠. 네. 수영복을 바꾸고 뭐 운동하는 맞습니다. 방식을 바꾸고 네. 해서 거기 다 기준을 맞춰가는 게 이게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제 뭐 조지아주 선거도 그 문제와 관련됩니다만 가장 크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이 높이 올라간 주가가 유지만 되라 빅테크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다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내려와 버리면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상원 하원 다 장악하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데는 얘가 안 내려와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근데 이게 이제 상원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힘을 못 받고 이게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전반적으로 경기 좋아진다라고 해서 올라가더라도 이미 너무 비싸단 말이죠. 이게 내려오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천정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경기 부양 쪽에 이제 경기 부양으로 인한 주가 상승 쪽에 무게를 주겠습니다만 조금 길게 보면 요게 가장 큰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해석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뭐 그때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디나 권력이 이렇게 뭐 다 석권을 하고 권력을 쥐고 힘을 주게 되면 또 노이즈가 많더라고요. 길게 보면 말이에요. 그죠? 장기적으로는 추동력을 얻긴 마련인데 그거 이제 바로 이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시장의 답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네. 주식시장 이제 2021년을 상당히 기대감이 지금 높아진 상황으로 출발을 했는데 올해 주식시장의 기대와 우려에 관한 보고서를 바로 최근에 내셔서요. 2021년 시장에 먼저 우호적인 환경,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변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흔히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모멘텀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멘텀이 있느냐는 이야기는 가격이 지금 상승하면 상승하는 관성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면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유동성이 이제 늘어나는 것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멘텀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 지표도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동성도 뭐 중앙은행이 더 이상 돈을 많이 푸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이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에 달러화가 공급이 더 많이 되게 하는 유동성,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 효과는 사실 중앙은행의 뭐 정책보다는 달러 약세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낮출 게 없다고 하더라도 달러 약세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동성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가격 상승의 모멘텀에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경기 모멘텀, 그다음에 유동성 모멘텀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측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시장이죠. 이런 시장이 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시장인데, 근데 이제 세상이 모멘텀만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추동하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한다면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러면 이제 경기 좋아지고 유동성 좋으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너무 비싸면 또 못 가지 않겠는가? 너무 비싸면 오히려 모멘텀이 좋아도 추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블랙만데이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뭐 모든 조건이 다 좋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네. 이제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벨, 밸류에이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 빅테크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주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뭐 보통 PER 따져봐도 한 15배, 20배인데 이 기업들은 뭐 50배, 100배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우리가 쟤들보다 못한 게 뭐 있냐라고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쪽에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미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선거가 좋았다고 하는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중에서도 큰 종목 100개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 주가 상승을 거의 다 쫓아갔어요. 거의 다 쫓아갔습니다. 넘어설 수 있느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상승이 거의 목에 찬 거 아닌가, 뭐 완전히 끝났다, 천장에 네. 부딪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목에 찬 모양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나스닥 100이 올라간 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따라 올라갔어요. 따라 올라갔는데 요걸 넘어설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뭐 이거는 단기적인 건 아니고 올해 연중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리거든요. 금리가 워낙 낮아서 주가 올라간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 금리에서 뭐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고 본다면 제로 금리가 뭐 바뀌겠느냐 그거는 안 바뀌겠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저기 자산 가격에서는 10년짜리 국채금리 이런 장기금리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십니다만 그 장단기 금리차 지금 미국의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는 꽉 연준이 잡고 있는데 10년짜리 네. 금리는 올라간단 말이죠. 10년물이 실제 실세 금리를 더 잘 반영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한 10년하고 2년짜리 금리 차이가 한 80bp 정도 나와요. 네. 0.8%. 10년짜리가 어제 그 가격이 금리가 0.94% 정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2년짜리는 거의 0.1, 0.2 정도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같은 경우에 100bp 미친데 이럴 때는 주가가 1년 동안에 걸쳐서 좀 상승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장단기 금리 차가 아예 높아져서 한 200bp 이상이 되면 10년짜리 금리가 뭐 지금 2년짜리 금리가 뭐 0.2%인데 10년짜리 금리가 2%가 넘었다. 이래도 주가 상승이 꽤 나타나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 200bp 사이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은 평균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는 100bp도 안 된 이야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중앙은행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써주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보다 사람들은 이쪽에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합니다. 네. 유동성 이렇게 관심을 가지죠.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차가 아주 많이 확대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예요. 펀더멘털 좋다는 이야기죠. 아이고 뭐 유동성 안 도와줘도 된다라는 거죠. 뭐 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 중간에 지금 올해 중에 아마 이 국면에 들어갈 건데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에서는 경기가 충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충분히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시장이 조금 애매한 국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외부 충격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보이는 그런 패턴인데 그게 이제 10년짜리, 2년짜리 금리 차이 100bp, 200bp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뭐 지금 한 80bp 정도 되고요. 뭐 아마 올해 1분기 지나면 한 120에서 150bp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 주식시장이 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그렇게 잘 흡수하지 못하고 예. 충격이 지수에 반영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볼 때 첫 번째 이미 코스피가 전 세계에서 최강인 나스닥 100을 거의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하고 그러면 당연히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실세금리, 장기금리가 결국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네. 이걸 중앙은행이 계속 안 올라가게 막을 것인가. 지금이야 뭐 연준이 FMC 하면 경제가 많이 나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장기금리 상승을 좀 막아줄게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경기 확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이번에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 영향이 좀 줄어들고 나면 연준이 말을 바꿀 거예요.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 이 이야기는 10년짜리 금리가 올라가는 걸 방치하겠다는 이야기겠구나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갑작스럽게 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금리의 부담이라고 하는 게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네. 올해 2021년 시장에서 사실은 이제 기대되는 점과 우려가 되는 점이 자연스럽게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정리할게요. 요즘 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또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그 앞서 그 OECD 경기 선행지수표 가져오신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세계 경기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제 자료를 저도 좀 보고 왔는데요. 경기가 좀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거고 두 번째가 달러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달러 약세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유동성 자체는 안 늘어나는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시장에 실제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신 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글로벌 흔히 말하는 글로벌 투자 자금의 그러니까 회계 단위로 보게 되면 달러화로 회계 단위를 쓰고 있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에 제가 볼 때 못해도 한 70%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뭐 이제 달러화 지수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달러가 이제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원화가 기준 통화가 되죠, 회계에. 네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화를 회계의 기준 통화로 잡는 투자자들이 글로벌 시장에 돌아다니는 자금이 한 70%는 되지 않겠는가. 네. 전체 MSCI 주식 주가 지수에서 미국의 비중이 한 60%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는 건 큰 무리가 없는데 이 달러화를 회계 기준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라고 하면 달러화 안 하고 딴 거 갖고 있으면 무조건 돈 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 미국이 달러 약세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 이 달러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이런 과정에서 미국 안에 있던 돈들이 이 풀려나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 약세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주식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달러가 강세로 갈 거냐 약세로 갈 거냐라고 보는데 이 달러 약세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가 아닌데 원화만 강세로 가는 경우는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국면에서 원화 강세는 버티거든요. 버티는 이유가 다른 나라들도 다 이제 통화가 강세니까 우리나라 통화 강세라고 가지고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금융시장에 특히 돈이 많이 풀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장 가져오신 것들 제가 잘못 설명하면 상무님 교정해 주세요. 두 장 가져오신 거 있잖아요. 나머지 차트. 오늘 차트 4개니까. 주가 주요 지수는 뭐 나스닥 100이나 러셀이나 S&P 500 대비해서 코스피 빨간색이 보면 2등이다.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차트 말씀하신 게 장단기 금리차 뭐 몇 BP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점수를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90점 이상을 받으면 부모님 막 칭찬해 주겠죠. 뭐 선물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30점을 받아오면 걔는 또 주눅들게 하면 안 됩니다. 야, 뭐 어디 좀 놀러 가자. 보약 약도 좀 먹고 뭐 필요한 거 뭐 있어? 근데 한 60점에서 80점 맞으면 애매한 거죠. 예, 장단기 금리차가 그런 단계 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한 거고요. 네, 큰 무리 없죠. 이거 이제 재밌게 잘 비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의 변화를 굉장히 잘 봐라. 그게 이제 핵심이고요. 뭐 시간은 뭐 1시간을 주셔도 저희는 상무님이랑 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정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거 주요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러면 주식시장들은 올해 우째 간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전략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다양한 전략을 갖고 하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뭐 좀 더 매크로하게 보고 좀 더 깊게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저는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흔히 이제 뎁스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시장이 지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판단할 때 시장에 발을 담궈 놓고 있는 경우에는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가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순환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는 때로는 이게 버블 움직이긴 합니다만 상승에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하락할 때는 순환하면서 떨어지지 않아요. 어제 이것 떨어지고 오늘 이것 떨어지고 그 다음날 또 이것 떨어지고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상승할 때는 한꺼번에 다 같이 상승하는 거 이거는 하루 잠깐 반등하는 것이고 지속적인 상승은 반드시 순환매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더니 며칠 쉬고 있으니까 또 저거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식시장의 순환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올라갔던 종목 중심으로 쫙 끌어올리면서 지수 하락을 막고 결국은 지수를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게 어제도 나타났던 현상인데 이런 순환매가 나타나느냐를 보고 순환매가 끊겼다. 야, 이번에 이거 올라가야 될 차례인데 이거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고 이게 오히려 떨어져 버린다. 이러면 시장이 한번 바뀌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가 일어난다 그러면 야 저것도 올라 뭐 저런 주식도 오르네 끝물이야 이렇게 사실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 에너지 자체가 계속 동력을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상승해주는 국면이 있는가 이게 지금의 상승 추세가 가는 거고 그 고리가 뭐 한 번 혹은 띄엄띄엄 끊기게 되면 시장의 에너지는 소진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대응을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들었고요. 어떡하죠?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좀 와주십시오. 와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늘 못한 이야기 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한화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김일구 상무님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